반갑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제자들이 저한테 이번 주간은 어느 교회 가십니까? 그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간다. 그 교회가 어딥니까? 대구 상동교회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여의도 순복음 아니고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나도 처음 가본다. 근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십니까? 나 지금까지 2,700개 교회를 강사로 불러다녔다. 거의 30년 동안. 근데 수요일 날 강사로 초청한 교회는 거의 없었다. 근데 수요일 날 나를 강사로 부르는 교회가 있다.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랬습니다. 왜 독일은 통일이 됐는데 한국은 통일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주위에 중국도 우리 통일을 원치 않고 일본도 통일을 원치 않고 미국도 우리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웃으면서 그건 아니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1000년이 지나가도 대한민국 통일 원치 않아. 대한민국이 통일돼 가지고 잘 되는 걸 누가 원해? 절대로 원치 않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큰 사람이 없어.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큰 사람은 어디서 만드는 건데요? 교회에서 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냐? 첫째도 있고 두 번째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 번째 큰 교회도 네 번째 큰 교회, 다섯 번째 큰 교회도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때 그 학자가 그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재정이 많은 교회일 뿐이야. 큰 교회는 큰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야. 오늘 보니까 대구 상동교회는 큰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모이는 숫자를 보니까 큰 교회예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 종종 수요일 초청을 받아서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거에 없습니다. 1층, 2층 그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요일날 왜 나왔어?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지. 오늘날 김혜선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교인이 몇 명 정도 출석 교인이 그러니까 400명, 420명. 그럼 다른 교회는 안 나왔네요. 다른 교회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은 왜 나왔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왜 다른 분은 집에서 쉬고 드라마 보고 또 인공위성 날려보낸다고 난립니다. 그거 구경은 안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은 왜 나왔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딱 이 시간입니다. 대학교 젊은 청년이 둘이가 20대 청년이 둘이가 밤에 술 마시러 갑니다. 술집으로 둘이 가는데 가다가 뭘 보느냐. 교회 앞에 크게 프랑카드가 드려져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가다가 한 청년이 손잡고, 야, 저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 우리 술은 나중에 마시고 오늘 교회 가서 저 목사님 설교 듣자.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야 이놈아, 우리 술 마시러 가자고 했잖아. 술 마시러 가. 아니야, 교회 들어가 설교 듣자. 둘이 신경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둘이는 갈라집니다. 한 청년은 그 교회에 들어갔고 한 청년은 술집으로 갑니다. 그날 저녁 그 교회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던 그 23살 된 청년이 나중에 정확하게 47년 후에 미국의 제23대 헬슨 대통령이 됩니다. 헬슨 대통령은 그렇게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난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날 저녁에 내가 어떤 마음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된 거라고. 내가 오늘 저녁 1층, 2층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 안 될 것 같고 나이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자식들을 그렇게 키울 겁니다. 오늘 저녁 이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바꿔보자. 이 나라를 통일시키자. 한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우리나라가요 참 힘듭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날리고 한국 물건 사지 말라고 날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한테 뭐 하지 말라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만일 오늘 저녁에 모인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만 내린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변화만 받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15억이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세 발을 피워.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 중국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수가 아닙니다. 일본 저것들은 말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유명한 학자들이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을 비롯해서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석학들이 그들의 얘기가 조지 프리드만 분석과 얘기는 거의 100% 정확합니다. 한 번 분석해서 발표를 하면 그대로 세계가 이루어지는. 일본은 이미 꺼져버린 불이다. 중국은 머지않아서 멸망할 나라다. 중국이 왜 멸망하냐고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은 그것이 뻔하다.
반란이 일어날 거다. 10명에 2명만 잘 산다. 나머지 8명은 하루에 우리 돈으로 5,000원도 못 가지고 산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8명이 2명만 잘 사는데 8명이 가만히 있겠냐? 틀림없이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망하도록 돼 있다. 그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다른 유명한 미래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세계 미래를 점치는 회사지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2050년이 되면 미국 국민은 국민소득이 89,900불. 89,900불. 그런데 한국 국민소득은 89,000불. 900불 차이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고 두 번째 국가는 한국이다. 이건 골드만삭스 회사에 깊이 연구한 발표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할 거냐? 사람이 한다. 왜 사람이 하냐?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 그들 공통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5사람, 5사람, 6사람 미래학자들 얘기가 한국은 종자가 다르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성이 다르다. 한국은 국민성이 달라. 어떻게 국민성이 다를까? (1974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74년.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 사회학 교수가 시카고를 연구합니다. 그때 시카고 인구가 600만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이 와서 시카고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이 여러 민족들이 정신력을 측정하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 연구 척도가 뭐냐? 집을 사서 미국은 집을 돈 주고 사는 예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 융자를 갚아갑니다. 융자를 갚아갑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평균 은행에 집을 딱 사가지고 융자를 다 갚아가는 기간이 35년입니다. 평균 35년 만에야 그 집을 완전히 자기 집으로 소유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유대인들, 시카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보니까 12년 8개월밖에 안 걸려. 미국 사람들은 35년 걸리는데 유대인들은 12년 8개월밖에 안 걸려. 근데 이 사회학 교수가 놀라운 한 민족을 봤어. 집을 딱 샀다 그러면 5년 만에 자기 집을 만들어버려. 그게 한국 백성이더라. 그러면서 그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5년 만에 이 건물, 집을 네 집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그 사회학자 얘기가 미국 사람들은 다 미쳐가지고 정신병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면 죽든가. 미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학자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5년 만에 집을 자기 소유로 딱 만들면서도 눈은 청청해. 이게 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이요, 보통 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통 종자가 아니고 나도 보통 종자가 아니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 자산,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삼성이 아닙니다. 현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안 낳아. 이 엄청난 자산을 안 만들어. 그러면 망하지 않은 겁니까? 난 그게 걱정입니다. 너희들 안 낳는 거 좋아. 우리나라가 망해. 베트남 사람들 들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들어가지고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이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면 중국 사람은 1000명 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저것들은 10,000명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1590년대요. 세계 최해군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영국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1500년 때는 일본입니다. 일본 해군이 최강대국입니다. 그 세계 최강대국이 한국을 쳐들어옵니다. 330隻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배가 있었나요? 이순신 장군이 다 모아보니까 배가 12척이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정신력으로 맞섭니다. 여러분 졌나요? 이겼나요? 이겼습니다. 이게 한국 백성입니다. 그런 이순신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10명 만든다면 누구한테 우리가 꿀려요? 절대로 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교회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만드냐? 가정에서만 만듭니다. 가정에서만 만듭니다. 가정에서 누가 만드느냐?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대로 되어진단다. 부모가 크게 만들면 크고 부모가 작게 만들면 작고 부모가 튼튼하게 만들면 튼튼해지고 부모가 깨면 금이 가는 사람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로 부모는 유산을 남긴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섬이요. 바다.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섬입니다. 1004개의 섬으로 사람이 사는 섬은 지금 200개 정도입니다. 그게 제 고향이요. 그런데 저는 목포는 섬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목포로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지난주에도 목포에 갔다 왔습니다. 목포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목포 중학교 고등학교 교문. 가면 교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교문 앞에 이렇게 차 안에 앉아 있으면 교문 길 건너에 어떤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나는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교문 앞에 딱 서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고 길 건너편에는 검정 고무신 신고 수건 쓰고 누추한 무명 치마 저고리 입고 얼굴 새까만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 교문 앞에만 서면 꼭 그 어머니가 길 건너에서 김치단지를 이고 서 겁니다. 이게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가 봤던 장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나서 몇 달 후입니다. 딱 이 5월 무렵이었을 겁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1000여 명 학생들이 다 나갑니다. 다 까만 교복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다 나옵니다. 누가 누군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 교문을 쏟아져 나가는데 나가다가 우연히 내가 한 여인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 어머니 서 있는 모습. 여러분 1950년대 한국 전쟁통에 섬에요. 비누 없습니다. 우리는 비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누가 없으면 화장품 없습니다. 여자들 바다에서 들에서 햇빛 쬐면서 바닷바람 10년, 20년, 30년 쐬면 아프리카 여자하고 구분 안 갑니다. 다 새까매집니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 새까맣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나 낳기 전에 우리 형 낳아놓고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섬처녀를,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건너다 보이는 섬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예쁜 새로 맞아들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20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얼굴로 보나 모두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속이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30대 중반인데 하얗게 새버립니다. 물감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수건으로 이걸 커버하는 겁니다. 밤에 잘 때만 벗습니다. 우리 어머니 새까만 얼굴에 수건 썼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좀 산다고
나들이 신발, 맨발로 다니다가 검정 고무신 나들이 신발이요. 검정 고무신 신었지요. 무명 치마 저고리 입고는 무슨 유행인지 까만 띠 하나 딱 둘렀지요. 그래서 김치단지를 냈습니다. 이건 보통 창피한 사건이 아니요. 나한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장 창피한 사건이 그 사건이요. 난 우리 어머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못 봤죠. 얼른 돌아서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딱 숨어버립니다. 혼자 나무 밑에서 중얼거립니다. 다른 아이들 어머니는 이뻐. 다른 아이들 어머니는 젊어. 다른 아이들 어머니는 수건도 안 썼어. 혼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터덜터덜 나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애간장이 다 녹았는데 내가 나타나니까 우리 어머니 뛰던 거야. 좋아서. 나는 뛰는 것도 창피해. 그러니까 길 이쪽에서 서서 소리를 칩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악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이빨은 유별나게 곱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웃을 때는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싱긋 웃으면서 너 보고 잡았어. 너 보고 싶어서가 너 보고 잡았어. 난 더 크게 나옵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야. 창피하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목소리가 죽어갑니다. 너 보고 잡았어. 하숙집까지 한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왔을까요? 어머니는 목포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숙집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를 물으니까 학교는 쉬우니까 물어서 찾아온 거죠. 하숙집 갈 때까지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안 갑니다. 창피하니까.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돌아서서 악을 씁니다. 팔을 구르면서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 보고 잡았어. 고등학교 2학년까지 8번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때 한 번도 우리 어머니를 창피하게만 생각을 했고 아무한테도 소개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큰 소리만 치고 고등학교 2학년 좀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왔습니다. 우리 여동생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운대요. 나도 가서 내 새끼도 다른 새끼들처럼 그렇게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고 싶은데 나만 가면 그 새끼가 방방 뛰니까 못 가겠다고 울고 있다고. 난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나 찾아왔던 창피한 일만 가장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는 미국에 유학으로 떠납니다. 미국 유학 떠나서 3년 딱 됐는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미국 편지가 2달, 3달 걸릴 때입니다. 전화는 애당초 있지도 않고 미국 간 지 3년 만에 제가 얻은 편지가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어메가 세상을 떴다는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어메한테 잘못했던가, 그렇게 가슴 깊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메가 세상을 뜬 지 2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때 미국 간 지 5년이 되니까 내가 미국에서 깃발을 날립니다. 정계석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면 청중들이, 학생 미국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주임 교수, 세계적인 학자, 내 주임 교수 웨이노츠 박사가 어느 날 나를 부르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 거냐,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거냐, 나한테 그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것은 싸움뿐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것은 상처뿐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때 오초 박사가 이건 부모만 물려줄 수 있는 거야.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신비 아니면 이건 부모만 물려줄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물려줬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때 오초 박사는 하나님은 직접 안 물려줘.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만 물려줘.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오초 박사를 만나서 만나면 오초 박사는 내가 자기 수제자니까 내가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과거를 묻습니다. 내 성장 과정을 다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집이냐, 어떤 외가는 어떤 외가고, 친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고,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나한테 제일 창피한 사건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던 얘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섬은, 우리 어머니가 목포로 나를 찾아올 때는 우리 섬에서는 목포를 나올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여객선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섬에서 목포를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섬에서 목포에다 내다 팔 물건이 모아지면 한 달에 한두 번 돛담배로 바람 타고 가면 아침 새벽에 출발하면 밤에 목포 도착합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나도 타봤습니다. 일주일도 걸립니다. 목포 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비상수단이 있습니다. 이 비상수단은 아버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우리 섬에서 뒷섬까지 한 500m 안 돼. 바닷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갯벌이 나옵니다. 그 갯벌을 건너는 겁니다. 그 뒷섬에 가서 2km를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는 나룻사공만 건널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룻사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전쟁 때 가장 귀한 건 곡식이요. 생명입니다. 곡식이 있으면 살고 곡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보리 한 마리를 딱 이고 보리 한 마리 위에 김치단지를 딱 얹어 김치 항아리를 얹습니다. 그리고 나룻사공 새벽에 자고 있는 나룻사공 마루에다가
천동이 여기 벌이 한 마리요. 빨리 건네줘. 그러면 나룻사궁이 하느님 우리 어머니한테 하느님 그런데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 나룻사궁이 건네주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99곡의 칼날 같은 산고기 99곡에 그걸 다 건너는데 아침 9시까지 걸립니다. 그걸 넘으면 목포 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어머니가 택한 겁니다. 우리 여동생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내일 일을 하겠다고 김치를 담궜답니다.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의 최고예요. 손만 닿으면 음식이 맛이 생기는. 김치를 다 얼버무려 놓고는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딱 입에다 집어넣었는데 김치 가닥을 입에 물고는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목포로 중학교 보내놓고 한 달, 두 달째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테니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테니 우리 어머니 한 번 울음이 나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울음을 그치는 것은 우리 여동생이요. 어머니 김치 가닥을 빼고 올든가 삼키고 올든가. 그때야 우리 어머니가 김치 가닥을 삼켰는지 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김치단지를 이고 그 다음날 일꾼들 일하는 것을 알아서 하라고 다 놔두고 목포로 나오신 겁니다. 목포로 나오면 나한테 죽으라고 그렇게 꾸중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외인호초 박사한테 난 목포로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창피했던 사건이 우리 어머니가 학교 앞으로 날 찾아오는 거였다고. 이 얘기를 상하게 하니까 오초 박사가 내 손을 딱 잡습니다.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오초 박사가 나한테 한 얘기가 그거야. 네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힘을 갖는 건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야.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야. 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오초 박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나한테는 제일 창피했던 어머니가 오초 박사한테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네 어머니가 너한테 이러한 유산을 물려준 거야. 그 다음에 네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였어. 그때 내 나이가 35이요. 오초 박사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2년 몇 개월 지난 다음이야. 나도 모르게 오초 박사 앞에서 내가 띱니다. 어머니! 어디 간 거야? 내 말 안 듣고. 어머니 이 말 한마디만 듣고 가지.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위대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나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을.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 섬을 돌고 또 돌고 하는 얘기 또 오고 그 약발이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야 할 분이 없는 거야. 내가 오추박사 앞에서 뛰면서 어메 어디 간 거야 이 말 안 듣고, 그때 오추박사가 내가 이상하게 놀래가지고 오추박사 벌떡 일어섰는데 그때야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내 방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거울 쳐다보면서 아멘, 그때부터 지금까지 5월만 오면 내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가는 차를 몰고 가는데 찬송가가 아니고 유행가요. 여러분 아세요?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듣는다. 나는 어쩌면 태어나서 옛 이야기 듣는가.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어서 알아버리라. 그 노래입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 옆에 세워놓고 그렇게 통곡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분입니다. 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오늘 대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상동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누가 지배하나요? 미국을 지배하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다가 독일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미국을 지배합니다. 미국에 900만 산다나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68년 동안 계속 매년 연구가 아니라 보고서를 냅니다. 어떤 나라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몇 명 들어와서 졸업해 나가는가? 한국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명이 입학했다가 100명은 탈락하고 100명은 졸업해 나간대요. 그게 하버드 대학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느 해인가 하버드 대학이 2만 명이요. 총 숫자가. 그런데 7,000명이 넘어. 7,000명, 7,100명.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리가, IQ가 한국 사람을 못 따라옵니다. IQ가 제일 높은 건 한국 학생의 IQ입니다. 그런데 IQ가 한국 학생보다 낮은 유대인들이 왜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이 달라.
가정이 달라. 가장 중요한 뭐가 다르더나 보니까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애들이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거의 안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안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요. 두 번째가 조건이 뭐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봐.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걸 거의 매일 봐. 그 애들이 IQ가 별론데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했더라. 그런데 하버드 대학 3분의 1을 차지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미국 3분의 1을 차지해. 미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 3분의 1을 지배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누가 만드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누구냐? 엄마 아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TV에서 의사자, 학자, 의학자 닥터 필 TV에 나와서 전 국민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보내는데 그 아이들, 그 그릇들이, 인간 그릇들, 하나님이 보낸 그릇이 자꾸 깨져. 어느 때 깨지느냐?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깨져. 한 번 싸우면 금이가, 두 번 싸우면 두 번 금이가, 세 번 싸우면 세 번 금이가, 금이 많이 가는 아이는 큰일을 할 수가 없어. IQ 좋아? 인류대학 가? 소용없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면 큰일이 어려워.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얘기는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들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1절 내용이요. 무슨 내용이냐?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성경 읽는 삶을 사느냐? 세 번째, 서로 다 싸우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그 세 가지 조건을 1절은 얘기합니다. 자,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경 읽는 삶을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옵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강성하며, 강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잘 나옵니다. 기뽀르 가발.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날 따라 기뽀르 가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거야.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있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한 민족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두 번째, 기뻐로 가발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성품이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가. 3절에 가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며,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우리 말로 제일 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봤나요? 이런 꿈을 한번 꿔본 적 있나요?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다 해봤어. 그 얘기입니다. 싸우지 않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그런 부모한테 잘하면 재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벌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싸우지 않는데.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데 돈 얼마 들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돈이 든가요? 안 든가요? 근데 왜 못 할까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돈 들까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들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과외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 못 낸대요. 유대인들 하버드 대학 3분의 1, 7,000명 과외 안 씁니다. 과외 없습니다. 아이큐가 이렇게 좋은 우리 한국 백성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있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한국 학생이 어떻게 될 거야? 하버드 다 차지할 겁니다.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거냐? 지그들이 해. 자기들이 알아서 해. 우리하고 종교는 다릅니다만 인도가요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시달렸습니다. 300년. 우리는 일본한테 36년이요. 인도는 영국한테 300년입니다. 근데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누가 나왔나요? 간디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간디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키가 작습니다. 간디는 내성적입니다.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디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안 봤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컸습니다. 그게 다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뭐가 있느냐? 이상합니다. 성품이 만들어진다. 이걸 미국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자석 원리라고 그럽니다. 이걸 끌게 파워라. 끌어들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만들어진다.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거다. 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만들어주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는데
손주 손녀 우리 키우기로 합시다. 깐디가 나오니까 깐디가 30대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싼 영국 물품 왜 사서 입습니까? 사서 씁니까? 자, 우리가 목화 심어서 우리가 옷감 만들어서 우리가 입읍시다. 그러고 깐디가 남자인데 지가 무명을 돌려서 물레를 돌려가지고 실을 닦고 그걸 보고 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깐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전국이 그 운동이 벌어집니다. 깐디가 영국 비싼 물품 사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금속에 삽시다. 우리가 만들어서 삽시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가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에 영국은 물품 만들어가지고 6억 7억 인도한테 팔아가지고 부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 사는 거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국회에서 깐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없어. 독립시켜버립시다. 그게 독립입니다. 깐디가 총 들고 독립운동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을 키우면 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대구 상동교회 가서 수요일 나 혼자 흥분하고 감동 오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앞으로 상동교회가 얼마나 크게 될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동교회로 몰려들 거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삽시다. 나는 실패했더라도 우리 후손들 새롭게 해서 우리 한국 다시 살려봅시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계령대 가면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각 해군교회, 육군교회, 공군교회 있습니다. 또 본부교회가 있습니다. 본부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2, 3명 모입니다. 거기에 모이는데 별들만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나더러 담임 목사가 목사님 오늘 저녁에 별 장군들만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158명.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첫날 육구참모총장 김요한 총장님이 부부가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김요한 총장 여러분 60만 명 가운데 총장은 한 사람뿐이요. 그만큼 확률이 육군 대장이 4명,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돈백, 정치백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과 정치와 권력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요? 영남이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김영환 총장은 호남이야. 내가 그래서 아니 호남 사람이 어떻게 총장이 됐어? 그랬더니
난 영남 친구들이 나를 전적으로 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 다 경쟁자인데, 다 경쟁자인데, 아니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영남에 있는 선배 후배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밀어서 참모총장이 됐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졌어.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부모를 물었습니다. 김영환 총장이. 전라북도 보안군 산속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장로 하도 충실해서 장로 임직원 받았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종만 쳤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그런데 김영환 총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부모를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하는 일이 밤낮 기도하는 일이거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성경 보는 일이, 그것만 보면서 끝대요. 김영환은 고등학교를 가자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등록금을 냈으니까. 그래서 돈 안 내고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국비로. 그게 농업고등학교예요. 농업고등학교 졸업하면 농촌진흥청 간다네요. 농업고등학교를 갔더니 농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는 돈 안 내고 다니는 대학이 있다. 육군사관학교다. 그 육군사관학교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는데도 사병 사고가 안 나대요. 사병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존경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만든 겁니다. 돈 많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동교회 우리 식구들 꿈을 꿉시다. 위대한 꿈을 꿉시다. 우리 후손들 새롭게 만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어떻게 유산을 물려주느냐. 신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겠습니다. 서울 초등교회가, 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 옆에 초등교회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미국 텍사스에 딸과 사이가 오래전에 이민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앞에 딸이 팍 쓰러져. 교회가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딸이 앞에서 팍 쓰러져. 그때가 텍사스는 좀 오후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집에 와서 미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이가 받아. 사이하고 통화를 했다. 우리 딸 좀 애미 좀 바꿔줘. 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가 보니까 딸이 죽어 있는 거야. 그 딸이 죽은 걸 아는 게 뭐야? 엄마요. 이게 요즘 양자 물리학 유전자가 해서 엄마 부모는 DNA로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계속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쪽에서 기도하면 미국의 자녀들이 달라지는, 파장이 달라지는, 틀림없습니다. 이건 미국 국방성 연구요. 뉴욕에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점심 먹습니다. 햄버거로. 같이 먹다가 한 엄마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딸 이름 부르면서 지니 먹으면서 그 딸은 멀리 보스턴에 대학에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2시 30분이요. 근데 그 시간 12시 30분에 버스에서 딸이 교통사고로 당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를 통하는 겁니다. 우리 나이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손주, 손녀들한테 그게 통해 갑니다. 엄마, 아빠 기도하면 그대로 통해 갑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것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성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들, 딸들한테 멀리 사는 아들, 딸들한테 꼭 전하세요. 이제 엄마, 아빠는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산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산다. 그 전화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남과 북을 통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나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다시 더 크게, 목이 크게 소리. 주님! 내 후손들이 이 나라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꼭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후손이 상동교회 다른 교회 말고 상동교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크게 자라서 남북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여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에 왔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상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바꿔주시옵소서. 상동교회를 이어서 상동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이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